요즘 젊은이들이 극단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쭙습니다. 네. 그래, 요즘에 안타까운 수익들이 많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자살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자살 또 1위 국가라는 불명예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패턴을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스트레스나 기타 어떤 것들이 해결 안 됐을 때 그 대상자가 생기면 대상자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자한테 얘기할 수 없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를 공격해 못해 그러면 자기를 학대를 해 자학을 한다든지 막 긁는다든지 막 자살을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대상에 대화할 수 있고 그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문만 열어줘도 그런 일은 안 당해요. 안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본인이 기대하고 있고 기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그 기대하는 상대방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의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스스로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했다. 나는 바보 같다. 내가 살았으면 뭐하냐. 여기다 이제 모든 거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회에서 너무 많은 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젊은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많은데 그것으로 그 아이의 잣대를 잡아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은 원래 그 우월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열등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또 열등감은 우월감의 어떤 반대적인 부분으로서 요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너 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싫다고 그런 건 뭐냐? 본인의 이 존중하는 의사는 내가 싫다 좋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상대방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으냐면 너 나를 무시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인 바탕은. 너는 내 말을 날 무시하는 거지. 이게 열등감이란 말이야. 왜?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도 그건 본인의 의사고 본 자신도 그렇잖아요. 누가 시키면 꼭 다 듣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면 네가 모디한테 뭐라 그러냐? 당연히 얘기 나올 거잖아. 근데 상대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어떤 것들에 대한 젊은이들이 참사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일단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심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이런 심성의 문제가 생겼느냐. 그만 따지면 생긴 거는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가족관계, 기타 주변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그 환경 조건이 주어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또 본인의 심리적인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주변과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못 미칠 때 자기 목표를 삼는 자신의 문제로 바뀌어서 그런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뭐 통계를 보니까 뭐 나홀로 젊은이들이 뭐 한 공식 집계는 30만 명, 300만 명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뭐 비공식으로는 더 된다 그래. 2배 이상 넘는다 그래. 그리고 서로 남녀 간의 20대, 30대, 40, 35세 요 사이가 남자가 서로 교제를 거의 안 한대요.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 정상적인 교제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상당히 정서가 결여될 수가 있다고.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 힘든 과정 또는 어떠한 어려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는 사랑했다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상처를 처음에 몇 번 이게 사랑 아르마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가슴앓이를 하다가 점점 성장하면 나중에는 이 어떤 게 나오거든. 그 옛날에 뭐 시를 쓰려고 그러던 그런 말도 있잖아요. 7번은 시련을 당해봐야 시가 나온다고.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아픔이 있고 사람 관계에서 많은 실패를 보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얘기는 실패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실패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성취하는 부분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과정에 성장하는 이 의미에 대한 부여를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아예 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지 않으니까 아니를 할 생각을 갖거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자신을 갖다가 그 혹사, 자해하고 그 참사를 실효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부분 요소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사회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은 뭐고 정신적인 건강은 뭔지 대충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 부분이 따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분해놨지만 육체적인 건강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오장육부가 건강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 정신적인 건강은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사고하고 그 정신의 문제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지. 뭔가 마음의 기운과. 그러면 이 형성된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야. 우울증은 우울증 환자만 가지고 집중 치료하는데 그거는 치료의 시도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 생긴 사람은 우울과 불안 이 두 가지인데 우울은 과거에 있는 거고 불안은 미래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우울이 있는 이 부분은 혼자 생긴 게 아니라 이 주변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이게 가족이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아주 기타 등에서 뭔가 어떤 성취가 안 되고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서 우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 우울의 원인이 주변에 있는 것을 제거해줘야만이 이게 저절로 없어지거든. 응? 근데 이 우울증은 생리학적으로 먼저 뭐 도파민, 행복물질, 세로토닌 물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호르몬이 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덜 생기는 건 정신적으로 내 오장육부의 기능에서 그걸 덜 만들게 만드는 어떤 요소를 준 거거든. 그걸 해용마시고 덜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심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건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WHO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지만 거기 명상심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야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지? 우리 사람을 이제 진단할 때 첫째는 이제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 해결해서 의학에 절대로 뭔가 문제가 없어 사람이. 그때 이 사람 아프거든? 왜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의학에서는 신경성 신경성 무슨 이렇게 붙이거든. 왜? 의학으로 안 잡히니까 이해가 안 가고 몸 멀쩡한데. 이제 생리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거기서 안 잡히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잠자는 데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 이걸 봐야 돼. 잠자는 데가 습한 데는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습한 데에서 병이 걸린 사람을 먹고 의사 선생님이 가면은 습한이가 이 습한 병이네. 그러면 이제 습에 대한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럼 나야 되는데 안 나.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어디 사는지는 안 물어봐. 그 잠자는 맨날 습한 데 있거든. 그 약을 먹어 효과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풍수도 좀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장소를 바꿔주면 병이 낫는 거니까. 사람은 장소 바뀌면 병이 낫고 장소 가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절에 오면 좋다고 그러잖아. 그 이유가 뭐야? 장소 바뀌니까 오면 기분을 바꾸고 가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장소가 나빠봐. 그거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영적인 그냥 자 생리적인 거, 그 다음에 환경적인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적인 건강이거든. 여기도 영적인 건강이잖아. 세 가지를 분리할 때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 없어. 근데 그 뭐 영적인 이제 쉽게 해서 요즘 얘기하는 우리 이제 뭐 귀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영매의사 행위의 어떤 것들. 이것을 우리가 눈에 잡히지 않으면은 비과학적이고 잡히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과학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과학이라 하는 거지. 설명할 수 없다 해서 과학적이 아니라고 무조건 이렇게 제끼기는 그래. 요즘 명상도 보면 한계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인지심리는 안 되니까 명상을 넘어왔는데 인지심리가 아쉬우니까 인지과학으로 바뀐 거야. 인지과학으로 바뀐 게 뭐냐면 오장육부의 생체적인 부분, 뇌에서만 사고하는 줄 알았더니 오장육부에서도 일종의 여러 가지 좋은 이 시냅스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다 말이야. 오장육부에서 만들어내거든. 요즘에 밝혀진 거 인지과학 하다 보니까 이제 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뇌는 전달된 상태에서 입력된 상태에 다시 명령을 내리는 하지만 즉각적으로 하는 몸에다 다 해버린다고. 응? 즉각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다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오만 가지의 센서로 작동되기 때문에 모든 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계속 인공성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듯이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데 우리가 5%만 인지하고 나머지 95%는 인지를 못해. 이 정보가 상상외로 많아. 진짜로 이거는 수천조 개 넘는 것을 순간에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는 거야. 입수하는데 그걸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고 몸에서 처리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는 거는 지금 그 양반 누구나 많아 세 발의 피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 원인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이걸 구제하고 할 거냐 이런 관계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면 진단하고 그다음에 진단한 사고의 패턴이 어디다 둘 거냐 원인이 뭐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 그러면 현재 사회심리로 근거하지 않은 의미가 되는 거지. 자살을 많이 하고 점에 참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는 그럼 이 문제가 우리 여기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데 15명 정도가 편부모야. 이혼했거나 혼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 가면 15명 집에 가야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가야 갈 데가 별로 없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인성교육 그리고 이거 이제 가르친다고 돼? 인성교육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저녁 때 떡볶이 해주고 갈 때 없는 걔네들하고 놀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지하게 힘든 거야. 학교도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너무나 애들이 활기차고 좋아지는 거야. 이게 인성교육이야.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뭐 인성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과 관계성에서 어울리고 사회성을 키워주고 서로 나누고 뭔가 이런 걸 할 때 외롭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공존한 마음을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성장할 때 그런 참사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영적인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상과 센서의 관계가 이게 접촉이 되면 또 어떤 것도 작동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비하인드 같은 얘기라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족을 지키를 쭉 본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잘 안 한다. 그러면 그 집에 처녀 귀신이 조상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조상이 그 피가 왔기 때문에 이게 몇 대에 걸쳐서 내려와. 그리고 또 그 집에 병이 있으면 그쪽에 내력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자살했다 그러면 또 그 인과가 내려와서 어떤 놈이 대신 또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것들에서 움직이거든. 우리는 멍게가 동물이거든요. 동물인데 이 멍게가 왜 멍게냐면 멍게는 올챙이가 생겨서 막 움직이다가
자기가 살 때를 딱 한 군데 정착을 딱 해서 붙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꼬리도 먹어버리고, 뇌도 먹어버려. 그래서 뇌가 없어. 그래서 멍게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욕할 때, 아유, 저 멍게 같은 인간, 그러면 뇌가 없구나. 뭐, 그러니까 활동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할 때는 움직이게 되는 데서 이 뇌가 활성화되는 원리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성 키워주는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우리 경전 같은 거 읽잖아요. 경전 읽으면 경전 읽는 독서하면서 토론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이 원래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좀 없어졌어. 참선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대화할 때가 별로 없어. 단절되는 거 전부 다. 이게. 무건할 때는 하지만 토론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 TBS 스님들이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기하는 중에 네 생각, 내 생각 서로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절충되기도 하고 반전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단 말이야. 여기서 성장해가고 사회성을 키워주고 공통분모를 찾는 거거든. 그럴 때 그 행복감이 느껴지고 젊은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움직이고 할 때 거기서 참사 이런 것도 벗어나는 거거든. 응? 우리가 되게 자살하고 그러면 그러잖아. 실현당했다든지 또는 어떤 뭐 집안에 그런 그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비관했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야. 뭐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앞에서 뛰어내리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 사람들이 사람답게 뛰어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애들이 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각자의 사회성이나 그리고 가정에서의 생활 이런 거 토론 문화가 완성돼야 하고 직구조를 보면 알아. 직구조라면 공유 공간이 항상 있거든요. 공유 공간이 뭐냐? 그게 거실이야. 그 텔레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나 누가 리모컨 맨을 딱 고정하면 여기 아무도 안 와. 다 갑으로 들어가 버려. 이 공유 공간에서는 또 공중 쓸 수 있는 서로의 대화의 장이 돼야 되는데 텔레비도 그냥 보고 싶으면 봐. 그러니까 자기가 핸드폰 놓고 집에 같이 들어가서 보고 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된 분야를 보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거 이거.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는 서로 밥도 먹으면서 은은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난 이렇게 생각 대화법을 배워야 하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명령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너무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아빠 느낌 생각은 이런 거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좀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상대의 어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계제를 주는 거지. 결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변에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가면 학교대로 또 아이들이 다 알잖아. 선생님도 다 그래. 모두 다 그래. 그러니까 뭐서 제대로 믿을 데가 없어 아이들이. 응? 진정으로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적 위주, 뭐 위주, 말로는 인성교육으로 가보면 뭐 그것도 요식행위 뭐 전혀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거야. 자기 부모한테까지도. 그러니까 어때? 그건 참배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은 사회 공통적으로 이 WHO에서 얘기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영적인 네 가지 건강이 된다. 그러려면은 아이들과 대화하고 통역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사회에서 안 되고 있다고. 왜? 각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분야가 다른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러고 구체적으로만 뭐 아이들은 뭐 하려고 그러고 이게 되나? 어? 이혼율 줄이고 뭐 자살률 줄이고 뭐 그다음에 요즘에 애를 안 낳잖아요. 인구가 아주 절멸 상태가 되는 상태고 뭐 그게 많잖아. 이런 것들이 세계에 유리하는 건 사실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참사가 없어지려면 일단 현재 사회 구조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각성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뭐 해결해서 뭐 그러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좀 더 관심 있게 그런 것들을 보고 바로 내 주변에서 좀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더 들 말은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참사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탁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진단하는 방법만 좀 더 바꿔준다면 그래도 시도할 수 있고 그래도 몇 사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응? 그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